2025년 11월 1일 아침 11시 4분쯤 됐고요. 서울 시간은 11월 2일 일요일 밤 12시 4분. 자정 막 지났겠네요. 이번 영상은 이 썸네일에 써 있듯이 미국 주식 장기 투자 섹터별 성과를 비교를 해본 건데, 이 섹터 ETF들은 스테이 스트릿이라는 미국에서 한 두세 번째 사이즈로 자산 관리 사이즈 순으로 한 두세 번째 되는 회사 스테이 스트릿의 아주 유명한 ETF 시리즈가 있어요. 스파이더라고 SPDR. 이게 미국 그 ETF 시리즈 중에선 최초죠, 거의. 블랙락의 규모는 제일 크죠. 블랙락의 자산 관리 규모는 세계에서 제일 큰데 지금 10 얼마죠? 한 15 트릴리언 달러? 우리 돈으로 뭐 한 15경 되나요? 엄청나죠? 근데 거기는 I 시리즈. 블랙락의 ETF 시리즈는 I 시리즈고, 블랙락의 원래 원조, 그 I 시리즈 원조는 옛날에 바클레이, BGI라고, 바클레이 글로벌 인베스터스라고, BGI라고,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던 자산관리 회사인데, 영국 바클레이 뱅크 그 계열이었죠. 근데 그걸 2007년인가, 8년인가 언제 블랙락이 BGI, 바클레이 글로벌 인베스터스를 사면서 바클레이 뱅크한테 샀죠. 그래서 그게 지금의 iShares, 블랙락의 iShares 시리즈가 됐고,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게 스파이더 시리즈예요. 스테이 스트리트. 스테이 스트리트는 본사가 보스턴에 있습니다. 보스턴 시내에 있고 차이나타운에 있어요.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있고. 그리고 우리가 왜 섹터별 투자를 하냐면은, 가령 뭐 내가 철강회사 다닌다 그러면 철강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뭐 머티리얼이나 그런 인더스트리얼 섹터 쪽에 더 밝을 거고, 또 친근감도 있을 거고, 내가 뭐 자동차 회사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동차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, 경기 사이클을 타는 소비재 섹터가 자동차예요. 테슬라도 테크 주식으로 치지만 아직도 테슬라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, 그 소비재,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소비재 섹터로 클래스파이가 돼요. 여하튼 간에 내가 에너지 sek터에 있다, 예를 들어서 여수의 어느 그 석유화학 회사 다닌다든지, LG 칼텍스, 지금 GS 칼텍스인가? 옛날 호남정유죠? 뭐 현대 석유화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에너지 섹터나 뭐 그쪽에 관심이 더 많을 거고,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애착 가는데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사람의 어떤 약간 심리인데, 스테이 스트릿의 그 ETF, 섹터별 ETF 시리즈를 이제 성과를 비교를 해가면서, 우리가 장기 투자를, 미국 주식으로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섹터에 하는 것이 좋으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. 그리고 우리가 그 한 1년, 2년치 성과만 봐가지고서는 그게 앞으로도 성과가 정말 이 비슷하게 나올지 그걸 장담할 수가 없지만, 크레딧 사이클, 에코노믹 사이클, 우리가 경기 사이클, 미국의 경우 한 7, 8년, 평균 7.7, 8년에 한 번, 7년보다 길고 8년보다 짧고, 평균 7, 8년에 한 번씩 리세션이 오는데, 그 리세션을 여러 번 거치면서 그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봐야지 그 섹터의 DNA가 어떤지 확연하게 비교가 되고 드러나는 거죠. 그래서 1, 2년, 2, 3년 성과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, 가능하면은 그 에코노믹 사이클, 그러니까 리세션을 최소 두세 번 이상 거치면서 이 회사 성과가 어땠냐, 이 주식의 성과, 이 섹터의 성과가 어땠냐. 그러면 앞으로 내가 장기 투자를 10년, 20년, 30년, 40년, 50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느 섹터에 집중해서 투자하겠다, 이게 조금 더 가늠이 되겠죠.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주는 게 이번 영상의 주 모티베이션이고, 서론이 좀 길었네요. 자세한 섹터별로 성과 비교는 큰 그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스테이 스트리트 SSGA인데, 스테이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, 스파이더 시리즈를 만드는 회사가 여기 SSGA 여기고, 아까 얘기한 대로 블랙락의 iShares 시리즈는 바클레이 뱅크가 소유했던 BGI, 바클레이 글로벌 인베스터, 그 BGI의 후신이 지금 iShare, 블랙록 iShare 시리즈예요. 여기 보면 섹터들이 있죠.
스테이트 스트리트 섹터 앤 인더스트리 ETF 있고 XLSR 뭐 XLY, XLE, 에너지는 XLE, 파이낸셜 섹터는 XLF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는 XLRE, 리얼 에스테이트 그리고 뭐 테크놀로지는 XLK, 유틸러리 우리 뭐 발전 회사, 그 송배전 회사 우리 뭐 한전 같은 거죠. 뭐 한전이나 뭐 무슨 동남발전인가 뭐 그런 회사들 그리고 또 발전된 전기를 송전하고 배전하는 뭐 그런 회사들 다 유틸러리 회사들이라 그러죠. 화력발전소든 뭐 수력발전소든 원자력발전소든 XLU 이렇게 섹터들이 있다. 그러면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이 어떤 회사냐? 뭐 유명한 회사입니다. 한국에서 블랙록 많이 알겠지만 스파이더도 유서 깊은 블랙록보다 사실 이런 ETF 섹터 별로 투자하고 하는데 스파이더가 훨씬 더 오래된 브랜드고 뱅가드 뭐도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데 기관들은 뱅가드보다 스파이더를 더 많이 사요. 기관들은 왜냐면 얘들이 유동성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뱅가드는 개인들이 많이 사고 수수료 관리비가 싸니까 스파이더는 기관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. 왜냐면 얘들이 조금 유동성이 조금 더 뱅가드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래요. 자 그럼 이 주가 성과를 한번 봅시다. 그래서 데이터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받았고 1998년 그러니까 어떤 ETF는 뭐 98년 12월 23일부터 존재하고 어떤 ETF는 그 전부터 존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같은 시작점에서 컷오프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되니까 1998년 12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종가 기준으로 실적이 가장 좋은 거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XLY가 12.68배 올랐어요. 그러니까 주가가 2배 오르면은 수익률은 100%고 주가가 3배 오르면 수익률이 200%인데 이게 1달러를 만약에 투자했다. 98년 12월 23일 날 그 1달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현재 12달러 68센트가 됐으니까 수익률이 1168%라는 얘기죠. 그 테크 ETF는 12.28배 됐다. 그러니까 컨슈머보다 테크가 요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98년 12월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요 기간에서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가 테크보다 약간 좋다. 12.68배 그리고 테크는 12.28배. 산업 섹터, 인더스트리얼 섹터, 그러니까 뭐 캐터필러라든지 커민스라든지 이런 디젤 엔진 중장비 만들고 하는 회사들, 그건 인더스트리얼 섹터죠. 걔는 10.49배 올랐다. 물론 블랙록의 다른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섹터하고 비교했을 땐 또 다를 수 있어요. 왜냐면 구성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. 헬스케어 XLV는 8.33배 올랐다.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는 S&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 SPY 얘는 8.86배 올랐다. 그래서 리세션이 3번 있었죠. 2001년도에 닷컴버블 터질 때 회생 막다가 리세션이요. 2008년 9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때 요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 뭐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가죠. 그때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가 사실상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해줬어요. 그때 페드가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안 했었으면 지금 아마 완전히 아수라장돼 있을 거예요. 2008, 9년도에 리세션.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하잖아. 2008, 9년도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레이트 리세션. 2020년 3월, 4월 딱 2달 동안 굉장히 얇죠? 회생 막다가 되게 얇은데 여기 중국 그 우한 바이러스로 해서 충격이 있었죠.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건 WHO 중국 돈 받아 처먹은 WHO에 있는 새끼들이 코로나 코비드 19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그 중국 우한 바이러스죠. 자, 그럴 때 요 기간 동안 그러니까 98년 10일부터 2025년 10월까지 SP500 지수 따라가는 스파이는 8.86배. 이게 제일 인기 있는 ETF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성과가 이랬다. 그러니까 내가 뭐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에 앞으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. 한 30년, 40년 하고 싶어. 뭐 내가 죽으면은 자식한테 물려줄 각오로 한 길게 50년 묻어두겠다. 예를 들어서 그럼 뭘 사야 될까? 개별 주식은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 나가지만 10년, 20년 후에도 엔비디아가 지금만큼 잘 나가고 있을까? 옛날에 인텔이 굉장히 잘 나갔어. 인텔 완전히 죽었잖아요. 인텔 20년 전만 해도 AMD는 인텔의 컴페리터가
되질 못했어요. 사람들이 AMD는 그냥 완전히 그 이류 회사, 인텔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이류 회사로 봤지만 인텔 앞질렀잖아 AMD가, 그죠? 모르는 거예요. 지금 엔비디아가 10년, 20년 후에도 지금의 엔비디아로 남아있을 것이냐, 인텔처럼 될 것이냐, 그건 모르는 거예요. 하지만 리세션을 이렇게 세 번씩이나 거치면서 약 한 27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늠은 되겠죠. 앞으로 향후 30년 후에 어느 섹터가 그나마 S&P 500보다 더 많이 올라 있을까, 적게 올라 있을까, 이거 가늠은 된다 이거지. 물론 과거에 어떤 퍼포먼스가 미래에도 보장되진 않지만 아이디어는 줄 수 있죠. 자, 이렇다. 자, 그러면은 얘네들은 올해 성과가 어떠냐? 올해 성과 YTD 1-2days로 2025년 1월 초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가장 성과 좋은 건 역시 테크죠. 테크가 28%를 넣어서, 물론 2025년 4월 그때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면서 뭐 S&P 500, 나스닥 20% 거의 20%씩 하락하고, 그때 뭐 테슬라 같은 건 한 50%, 60% 하락했죠. 불과 몇 주 만에. 그래도 테크 스탁이 그래도 그 후에 요 저점을 찍고 굉장히 많이 급하게 빨리 회복을 해줘가지고 연초 대비 28%, 그리고 산업 섹터가 18%, 그 제일 27년 동안의 장기 성과가 제일 좋은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은 7%밖에 못 올랐어요. 6.9%, 7%. 밤새. 헬스케어도 5%. S&P 500 지수는 16% 올랐지, 빨간색. 근데 우리가 27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은 S&P 500이 8.86배 올랐고 헬스케어는 8.33배 올랐다. 그리고 가장 성과가 좋았던 거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이 12.6배, 테크는 12.28배. 하지만 최근에 10개월 성과만 보면은 컨슈머 디스크레셔널은 7%가 안 된다. 테크는 뭐 가장 많이 올랐고 28%.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이 제가 초반에 좀 쓸데없이 길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, 우리가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 앞으로 하겠다. 한 2, 3년 단타 치고 그게 아니라 진짜 계속 바이 앤 홀드, 뭐 3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매달이든 월급 나올 때마다 월급에 뭐 5%씩 예를 들어서 적금 들듯이 해서 20년, 30년, 40년, 50년 묻어두겠다 했을 때 개별 주식 사기는 불안하고, 아까 설명한 대로 엔비디아가 20년 후에도 지금의 엔비디아로 남아있을 것이냐, 인텔처럼 처박혀 있을 것이냐, 그건 아무도 모른다 이거지. 그러니까 S&P 500 지수를 투자하는데 S&P 500 지수는 만족이 안 돼. 이 성과로는 난 좀 더 S&P 500보다는 조금 더 그 익세스 리턴을 좀 추구하고 싶어.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고 싶어. 그럼 뭐 사야 될까? 그러면 테크를 사든지 인더스트리얼 사든지 컨슈머 디스크레이션을 사든지, 아니면 어디에 혹해가지고 뭐 나는 뭐 파이낸셜 하겠다, 뭐 파이낸셜 하면 되는 거죠. 파이낸셜 섹터가 참고로 왜 성과가 가장 안 좋냐면은 금융기관들은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. 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회사부터 해서 금융기관들은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그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섹터에 비해서 장기 투자 성과가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. 이건 당연한 거야. 자,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좀 주었다. 그 재미가 있었다. 도움이 됐다 하면은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림. 네, 감사합니다.